시작은 인천으로부터.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지사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상회담 등에서 일부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 이틀째인 오늘 실무회담을 갖고 오후에 귀환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군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혹을 부인했던 안 지사는 결국 인정하며 지사 사퇴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안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는 안 지사의 비서 김모 씨입니다. 지난 8달 동안 4차례 성폭행에 이어 성추행도 수차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사와의 권력 관계 때문에 조용했지만 지난달 25일 미투 운동을 보고 사과한 이후 다시 성폭행하는 안 지사를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전하며 오늘 안 지사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안 지사는 결국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커지자 SNS를 통해 김 씨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안 지사의 정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 야당의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만큼 안 지사 쇼크는 6월 선거 구도는 물론 정치 구도에까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하기로 했으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 의회가 오늘 오전 안 지사의 사표를 결재함에 따라 앞으로 충남도정은 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또 윤원철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정무 수행비서 등 정부직 10여 명도 오늘 일괄 사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대학 교수 시절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 씨를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조 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10여 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 씨 조사 내용과 함께 면밀히 살펴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추가 폭로가 잇따르며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고은 시인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최근 의혹들에 대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집필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최영미 시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기구가 출범하면 상세히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받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08년 4월 고은 시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꺼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유명인일 때만 관심을 받는 사회적 현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 상담이 연간 10만 건이 넘는다며 모두에게 귀 기울일 때 미투 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요소들을 걷어내고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전국 17개 시도에 미투 지원본부를 발족해 가해자 처벌과 법률 지원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상회담 등에서 일부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평양 도착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특사단은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은 조선노동당사에서 4시간 12분 동안 진행됐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부인 리설주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하며 남북 순회 상봉과 한반도 긴장 완화 등에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사단은 방북 이틀째인 오늘 실무회담을 갖고 오후에 귀환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대북 특사단의 북한 방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인 대변인은 특히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데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분명히 그 대화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작전들을 확실히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한미 동맹 안에서 한국 측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에 관한 청와대 발표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속보를 통해 대북 특사단이 어젯밤 김 위원장과 면담과 만찬을 했고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청와대 발표를 전했습니다. NHK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어떠한 교환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측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개최에 응하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61억여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유 회장은 절반인 30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8월 12일 시행된 금융거래 실명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당시 차명계좌 27개에 61억여 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은 총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신한증권의 13개 계좌 26억 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천만 원의 당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좌가 개설됐다가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의 전체 차명계좌는 1,500개에 달하지만 27개를 제외한 대부분 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삼성증권의 계좌별 세부 내역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 검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0억 원대 차명계좌 잔액이 확인되면서 이 회장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절반인 30억 원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61억 8천만 원의 50%인 30억 9천만 원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뒤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 전 김 전 장관은 국가 방위를 위한 소임을 이행해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 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혐의를 부인했고 천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4-5시간 만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또 다른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의 주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채용 비리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요즘 같은 해빙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산사태인데요. 경기도가 취약지구 2,240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작은 산사태가 났던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입니다. 매년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다 보니 작은 댐도 설치됐습니다. 봄도 봄이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올 경우 주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무너지면은 흙이 막 내려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무섭고. 주민들이 산사태 위험을 느끼는 곳만 경기도에 2,240여 곳.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산림청과 일선 시군과 함께 다음 달 중순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사태는 땅이 얼었다 녹는 요즘 같은 시기가 위험합니다. 특히 지진까지 겹칠 경우 재난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집안이 느슨해지거나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산림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기도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같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벌이게 됩니다. 경기도는 낙석에 의한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이제 진짜 봄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절기답게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보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선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 1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대구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 인천은 8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이천과 여주 10도 등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수원이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